여러분, 밥으로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밥을 두 군데로 나누고요. 하나한테는 좋은 말을, 하나한테는 나쁜 말을 하죠.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을 했던 밥에는 아직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나쁜 말을 했던 밥에는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이 실험의 원리가 양자역학 안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자역학에 대해 발표할 박은하입니다. 양자역학의 양자라는 뜻은 모든 물체의 최소 단위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물체의 최소 단위인 원자가 양자역학의 대상이죠. 우리 사람의 몸을 계속 나누다 보면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데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절대로 나눌 수 없는 분자의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분자마저 나누게 되면은 원자라는 게 나오게 되죠. 이 원자는 원소, 주기율표의 원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원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서 말이죠.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은 많은 게 보일 텐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진 최종적인 산물은 잘 보이는데 얘를 이루고 있는 개별 원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자를 동전의 크기를 확대를 하면은 이 동전이 같은 스케일로 커질 텐데 이 동전은 지구만큼 커집니다. 즉 전자 대 동전은 동전 대 지구인 셈이죠. 정말 작은 거예요. 우리의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거시세계, 이런 물체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 이런 세계죠. 또 하나는 미시세계, 원자와 전자와 같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거시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미시세계에 있는 원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의 구조를 한번 살피고 가면요. 태양계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태양 대신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전자라는 것이 돌고 있습니다. 이 전자의 움직임을 설명한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이 전자를 이해하자 만들어진 새로운 학문이 바로 전자공학이고요. 이런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양자역학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 고안한 실험이 바로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건데요. 우선 이렇게 길쭉하게 구멍이 뚫린 이중슬릿 장치라고 부릅니다. 얘를 세워두고 전자총으로 계속 전자를 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는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전자가 입자니까 두 줄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 점 하나당 전자 한 발입니다. 정말 많이 쏜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게 줄무늬가 나와요. 분명히 구멍은 두 개였는데 이렇게 줄무늬가 나오게 된 거죠. 이 말은 즉 전자가 파동이라는 겁니다. 입자는 구멍 하나를 지날 수 있지만 파동은 물결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가 파동이었다면 이 실험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파동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근데 전자는 딱딱한 입자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전자가 입자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 걸까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실험을 합니다. 똑같은 실험인데요. 한 가지 다르다는 것은 사람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똑같은 실험인데 두 줄이 나와요. 이 말은 즉 전자는 입자이자 파동이다. 이것을 그 관찰자가 없을 때는 분명히 줄무늬가 나왔는데 관찰자가 있었을 때는 두 줄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진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사고 실험인데요. 고안을 하게 돼요. 바로 안 보이는 상자 안에 고양이를 놔두고요. 방사능 물질과 망치와 독극물을 놔둡니다. 이 방사능 물질은 1시간 후에 붕괴할 확률이 50%, 붕괴하지 않을 확률도 50%입니다. 만약에 붕괴를 한다면 망치가 감지하고 이게 독극물을 깨뜨리게 되죠. 그 말은 즉 고양이가 죽는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방사능 물질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고양이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거시세계에서는 고양이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렇게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미시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의 상태가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애초에 1시간 후에 붕괴했다, 안 했다가 공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망치가 병을 깼다, 안 깼다를 공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고양이가 살았다 죽었다를 공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중첩입니다. 여러분 이해 한 번도 안 하셨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상상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네, 지구 반대편에서 월드컵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봐야 되는데 너무 졸려서 자버렸어요. 그럼 아침 7시에 딱 일어났을 때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 거시세계에서는 결과를 딱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과를 모른다고 해요. 근데 미시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의 상태가 공존을 한단 말이에요. 즉 이김과 짐이 공존하는 상태, 이겼기도 하고 졌기도 한 상태. 이게 바로 양자 중첩입니다. 양자역학 되게 심오하죠? 이 심오한 양자역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1900년부터 1925년에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1927년에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자역학이 완성이 되었다고 할 때 얘기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솔베이 회의입니다. 이 사진이 유명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노벨상을 받았거나 미래에 노벨상을 받을 사람들이 17명이나 앉아 계십니다. 핵심적인 인물 뽑자면요.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이론을 만든 에르빈 슈레딩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자역학이 불러온 물리학의 위기 때문에 모인 것이었는데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하고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패턴이 있거든요. 이전에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질문을 여기 있는 하이젠베르크가 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물체 그대로를 보는 것인가? 내가 보는 것이 물체 그대로 보는 것인가?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지금 사과가 빛에 맞고 있거든요. 이 사과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얘가 그냥 이렇게 있는데 거시세계에서만 그런 겁니다. 미시세계의 원자와 전자들을 자세히 보면 빛을 맞는다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얘가 흔들리게 돼요. 왜냐하면 전자와 원자는 너무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과가 빛에 맞아서 사과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과의 위치는 정확한 것일까요?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확률을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위치와 운동량에 주목한 내용으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에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확률을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요약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자는 입자이자 파동이다. 두 번째, 관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 세 번째, 전자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 결론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밥 실험으로 돌아가서 제가 밥을 두 군데로 나눴잖아요. 하나한테는 곰팡이가 나고 하나한테는 곰팡이가 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 대상을 어떻게 바라봤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쁘다라고 바라봤기에 얘는 아직 아무 이상도 없는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본대로 그대로 창조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자역학이었습니다.